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혁이 YTN 해설위원 실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께서도 시민데스크 첫 출연이시죠. 아무래도 YTN 시청자의 물음에 좀 답을 주셔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좀 맡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YTN의 보도를 차분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를 통해서 YTN 전체가 더 나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뭐 총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예년 같으면 총선 뉴스가 다 이제 뭐 도배질 될 텐데, 뭐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에 관심이 갔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 현안인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우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YTN은 그 특보 체제를 이어가면서 관련 뉴스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잘 다뤘는데 약간 아쉬운 대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대표적인 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어떤 뉴스를 좀 잘한 뉴스로 꼽으셨는지요? 예, 저는 그 지난 2월 23일 방송된 죽으라고 방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일상생활 시 주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되면서 장애인 센터를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됐는데 생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실상을 알렸는데요. 이런 중증 장애인들에 관한 그 감염병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바람에 전국의 중증 장애인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를 이번 보도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힘, 영향력도 전반적으로 부족하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 실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생생히 전달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YTN이 앞으로도 이번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내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관해서 보다 지속적, 집중적인 보도를 이어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보도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좀 먼저 닿았으면 하는 곳, 바로 사회적 약자일 텐데요. 김우준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정부 정책의 현실을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 비장애인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죠.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을 만큼 힘든 장애인분들에게 자가격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재에 응해 주신 분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김우준 기자의 이런 보도가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또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아주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양성 판정이 편하겠다는 절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승현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예, 저는 지난 2월 26일에 방송된 감염 퇴원까지 평균 3주 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관찰 필요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비교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추세, 또 치료 기간 등에 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메르스 때와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확산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코로나19의 특징과 또 이제 첫 사망자가 나온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그래프로 비교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코로나19가 훨씬 더 길다라는 점을 알려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들이 언제 완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 이런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사태를 끝내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뉴스의 측면에서 보면 사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비추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단순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번 보도와 같이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뉴스를 YTN에서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사태에 대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보도, 과거 메르스 바이러스와 현재 코로나19를 좀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주의사항을 좀 면밀하게 다뤘는데요. 실장님, 이게 타사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YTN만의 특별한 보도인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 하지만 전달 방식이 아주 강력하죠.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 자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런 상황에서 보도 자료나 이미 공개된 데이터 너머의 팩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기존에 있던 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다시 결합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내놨죠. 국내 대표적인 감염병 유행 사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례와 지금의 코로나19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다는 점, 또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치료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치료 과정을 추산해 보면서 적어도 3월까지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시청자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다, 이런 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사 너머의 상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강혁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뉴스가 아쉬우셨습니까? 예,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2월 25일 방송된 단독 보도였는데요.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타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해당국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한 다낭 격리 교민 20명 자물쇠로 잠근 병동서 감금 생활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이번 보도는 베트남 당국이 2월 24일 대구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우리 국민 20명을 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쪽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 시설에 격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 그리고 격리된 우리 국민들과의 전화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예상 못한 베트남 당국의 강제 조처로 몹시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우리 국민들의 실상을 신속하게 알려줬는데요. 초미의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과 또 그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지닌 단독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그 심각한 재난 상황에 관한 보도를 할 때는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혐오나 적대심 같은 그런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집단 간의 원망이나 갈등, 이런 걸 부추기게 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할 텐데요. 특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그 격리 둘째 날 그 베트남 당국이 그 격리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아침 식사로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그 사진이 같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 인터뷰 중에서 우리 국민께서 빵 쪼가리 몇 개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것이 이제 뉴스에 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요. 사실 베트남인들 입장에서는 반미라는 게 아침 식사로 널리 즐겨 먹는 그 대표적인 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이렇게 빵 쪼가리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베트남의 식생활 문화, 음식 문화 자체를 비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그 이번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또 혐한 정석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격리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받은 처우에 분명히 부당한 대목이 있었고, 또 그 베트남 분들이 이번 보도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 막 주장하는 데는 좀 사실관계에 어긋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중에 이 우리 국민의 그 격한 표현을 걸러내고 게이트키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화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좀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코로나19가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교민의 표현에 좀 베트남이 격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YTN도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YTN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베트남 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YTN은 감정적인 불만과 표현이 담긴 인터뷰를 가감 없이 방송한 데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무 증상 없는 한국인들이 이제 강제 격리된 사건이었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외교부에서 베트남 당국에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리 당하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YTN에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YTN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보도가 나가고 당일 밤에 격리됐던 분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순기능이 곧바로 나온 것이죠. 반대로 역기능도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을 자극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또 현지 교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특히 유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외부 환경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정당한 보도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도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결국은 기사를 작성하는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살피고 절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념해야 할 부분까지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권님이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아쉬우셨나요? 저는 지난 2월 27일 방송된 새 마스크 없으면 오염 적은 본인 마스크 재사용 가능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은 분들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안 쓰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정도로 이 마스크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왜 재사용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이유를 상세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을 텐데 단순하게 그런 보도만 입장만 얘기를 했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마스크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오염이 된 거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한 것이고 오염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도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뉴스의 역할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정부나 다른 단체들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또 그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다면 시청자들이 각 입장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도울 만한 최소한의 좀 정보가 누락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호한 점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도 곁들여달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성 보도인 만큼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모호한 표현은 자칫 시청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입니다. 이 기사 이후로 보건당국에서 다시 한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지난 2월 27일 방송에 보도됐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좀 혼란스럽고 실망을 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 후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서 걸어두어서 충분히 말린 뒤에는 내가 썼던 것이면 나는 재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일을 받아 쓰는 언론에서도
이 마스크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자체적으로 한 뒤에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 이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는 하되 상세히 설명을 하되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입장, 답답한 국민들의 입장을 함께 기사에 담아내서 오히려 역으로 정부 측에 국민들의 불안, 답답함, 혼란스러움을 다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그런 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 보다 빠른 시간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